독일에서 유명한 교육심리학 교수가 손을 들 정도로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마을에서 제2의 바른 아이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놀란 이 극적인 변화,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무술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카타리나 베커입니다. 교육심리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제 직업상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12살짜리 아들 미카엘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미카엘은 어렸을 때부터 유독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활발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미카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질 못했고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고 사고를 쳤습니다. 처음엔 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미카엘이 자라면서 그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요한은 그동안 미카엘을 여러 심리학자와 상담사에게 데려갔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결과는 미카엘이 정상이었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카엘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교육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지, 학원에 다니며 추가로 학습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극단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며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정적인 시각이 나중에 큰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국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큰 은인이 되었습니다. 미카엘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미카엘이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도 미카엘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카엘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장난을 걸거나 방해를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미카엘이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미카엘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었고 만약 다음 학기까지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비록 미카엘이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카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요한이 가라테 도장의 팜플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팜플렛에는 자제력 향상, 집중력 강화, 자신감 향상 등의 문구와 함께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 한 달 안에 교정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자마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카엘이 가라테를 통해 문제 행동을 고치고 자제력을 배울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우리는 미카엘에게 가라테 도장에 가보자고 제안했고 미카엘도 별다른 반발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라테 도장의 첫날, 저는 미카엘이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가라테 수업이 시작되었고 미카엘은 도복을 입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도장에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카엘이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 안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라테 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그로 인해 미카엘은 집에서도 실전 연습을 하겠다며 제게 손날을 사용해 시범을 보이거나 남동생을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미카엘을 훈육하려고 해도 미카엘은 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가라테 도장의 관장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미카엘의 행동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무술은 실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라며 미카엘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관장의 이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카엘을 가라테 도장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저의 이웃 사라의 아들 얀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얀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얀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장난꾸러기였지만 태권도에 다닌 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자기 절제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라에게 얀의 변화를 묻자 사라는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이 매우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장님은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절과 인성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태권도 수업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미카엘을 태권도 도장에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저였기에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어 미카엘을 태권도 도장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태권도 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전의 가라테 도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도장 내부는 매우 밝고 환한 분위기였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모든 아이들이 조용히 자리에 서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권도 수업은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은 저와 미카엘에게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통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무술의 길이라고 하셨죠. 이 관장님의 철학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에게도 이런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카엘은 처음에는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차츰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이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식사 전에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던 미카엘이 이제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미카엘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카엘이 이제 수업에 더 집중하고 친구들에게도 더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미카엘의 성적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미카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장님은 태권도의 철학을 설명하면서 태권도는 단순히 눈앞의 상대를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태권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한국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치들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정신 수양을 함께 중시하는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카엘은 여전히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있으며 매일매일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미카엘의 변화를 통해 태권도의 가치와 한국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미카엘을 넘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마을 전체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녀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있으며 덕분에 태권도 도장은 더 바빠졌습니다. 미카엘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태권도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교육의 강국일 뿐만 아니라 인성과 정신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강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태권도와 교육 철학이 단순히 신체의 단련을 넘어 인성과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적 자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배려와 강인한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는 그 자체로 자랑스럽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더욱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